지난 월요일 오전 1시 5분 러시아의 구축함이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를 접근했습니다. 중국과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치료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군함이 센카쿠 열도에 접속 수역까지 들어가 일본을 위협했던 겁니다. 러시아 이웃 크다. 침공 이후 미국의 눈에 들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앞장섰던 일본이 현재 러시아 보복 조치로 인해 사색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푸틴 대통령 등 주요 인사의 자산 동결과 일부 품목 수출입 금지, 그리고 외교관 추방까지 단행하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선 가장 앞장서서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일초에 기시다 내각이 러시아에 강하게 철퇴를 내렸던 것은 2014년 크림 반도 사태 때 오바마 정부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가 매우 큰 경제의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번에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럽 등 서방 세계 모두가 힘을 합쳐 제재를 가한다면 러시아는 휘청이면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을 것이고 결국 미국에 굴복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러시아와 오랫동안 쿠릴 열도 문제로 위협을 받아온 일본은 이때만큼은 러시아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면서 그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러시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으로 대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시다는 사할린 터 사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공헌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상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철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21년 기존 사할린트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렌즈의 무려 60가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을 정도로 일본은 러시아의 렌즈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 러시아가 100여 년 만에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고 보도했는데, 사실 러시아는 원유 수출을 통해 얻은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동결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면 돈을 갚을 수 있었지만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디폴트 상황에 몰아넣고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위기로 몬 겁니다. 결과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건 혹은 갚을 능력이 없건 러시아는 디폴트를 맞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스 대금으로 루블화를 설정한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가 치솟고 오히려 역대급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당장 이번 겨울 유럽의 가스 공급을 제한하며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행동에 옮겨버렸습니다. 푸틴은 일본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공격한 건데요. 러시아 정부는 사할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할린 에너지의 모든 권리와 자산 등을 인수할 새로운 러시아 법인을 만들 예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지분을 처분한 뒤에 손해 부분을 배상하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사실상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일본은 심각한 전력난으로 올해 만 30%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전력 공급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비상 사태로 낡은 화력발전소까지 다시 가동하고 있지만 불을 끄고 업무를 봐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북극 프로젝트의 러시아 천연가스 원유까지 끊어지면 일본은 보나마나 엄청난 타격을 입는 겁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보복 조치 수위를 높여가자 당황한 기시다 총리는 다급히 러시아 정부를 향해 대화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매우 굴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내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안책이나 대비책조차 없이 러시아의 관계를 최악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일본 최대의 해운사인 미쓰이 OSK의 하시모토 다케시 CEO는 다수의 주요 외신들을 통해 현재도 극심한 전력난으로 인해 정부가 다급히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무리한 절전을 강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전력 사용이 최대치에 다다른 8월에는 결국 대체할 수단이 없어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들이 쏟아지자 일본 매체들은 한국 역시도 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며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실제로는 러시아 정부가 한국에는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에서 한국이 당하고 있다는 보복은 러시아 북극 프로젝트 등에서 발주된 한국의 LNG 운반선 추진선 등이 취소되었던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일본 매체들은 러시아가 한국의 LNG선을 줄줄이 취소한다고 보복이 잇따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보복으로 보기 어려운데요. 우선은 LNG 운반선이 취소된 것은 러시아가 한국을 보복하려고 취소한 게 아니라 서방 제재로 인해 금융이 막혀 한국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동시에 피해자인데 한국은 선박 대금에 대한 리스크가 생긴 것이고, 러시아는 한국의 LNG선이 없이는 북극 프로젝트가 좌초되거나 장기간 연장될 수 있어 손해인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외교관이 한국을 비밀리에 방문해 대금 지불에 관한 방법과 임계 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소된 물량이 대금으로 봤을 때로인지 쇄빙선으로 추측되는데, 이 쇄빙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도 한국의 선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보복을 한 닥치고 계약을 취소한다는 건 무엇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난 4일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삼성 스마트폰의 병행 수입을 전격 허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공식적으로 AES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병행 수입 제품을 허용한다는 건 엄청난 파격적인 선택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 현지 블라디보스톡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대폭 늘리고 있는 모습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에서 같은 비유효국으로 분류된 일본과는 매우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역대급 막장 행보를 보이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에도 보복을 가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막강한 힘이 돼주고 있는 천연가스가 한국의 압도적인 첨단 기술력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일본과 같은 조치는 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